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휴전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국내 증시의 차익 실현을 자극했죠. 다만 그 전거래일의 급등을 전부 다 되돌리는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도 이 중동발 리스크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측에서 레바논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프터마켓에서 원유 선물을 좀 진정시켜주고 있는데요. 국내장은 그럼 오늘 또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돌리게 된다면 어느 섹터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에 어떤 소식들이 추가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내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과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장중에 급격하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오늘 연출했고요. 국제유가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급등분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3.7%, 1.8%대의 오늘 정규장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우지수 0.6%의 플러스입니다. 이제 YTD 기준으로 드디어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늘로써 7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11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4시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따라서 늦은 저녁쯤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한 베팅 크게 줄어듭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20선을 이제 밑돌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발발한 이후에 20을 하회하는 거는 처음인 상황이죠. 19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만 협상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전쟁의 전면적 종료, 미군이 이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 그리고 전쟁에 따른 피해를 미국이 보상하라. 현재 이란이 원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앞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단이 이러한 휴전 제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협상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죠. 경제 지표들 오늘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사실 예상치를 웃돌기도 했고 또 전주 대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0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면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지금 고용도 적고 해고도 적은 low fire, low hire 국면이 이어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 대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PC 물가지수, 사실 2월이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면에서 주목도가 조금 낮기는 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기저물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2.8%의 전년 대비 상승,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빼고 봤더니 3%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목표치인 2%와 꽤나 갭이 있다라는 면에서 여전히 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둔화를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에는 0.5%로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많이 내려온 수치이기도 하고 잠정치 0.7%보다도 소폭 하향 조정이 된 수준이죠. 미국의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었는데, 이거는 관세 타격도 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우리가 해석을 직관적으로 하자면 물가는 높은 가운데 성장은 둔화
강화되고 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난다라는 해석들도 조금씩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또 유가의 급등분이 반영되면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이란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국영TV 성명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겠다. 전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어떠한 선박이든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란의 허가와 감독 하에서 관리형 수역 혹은 통제된 회랑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지나갈 거면 자리세를 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앞서 이란 의회에서는 이 통행료 징수안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RBC 캐피털의 유명한 석유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간밤 꺼내들었던 의견,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 여부가 앞으로 유가가 $100에 안착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른 단계라는 지적들이 많은 월가 아이비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킹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엔스로픽의 위협이라는 타이틀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간밤에 엔스로픽이 새롭게 발표한 연간 매출 환산액을 보이는 거거든요. Annualized Run Rate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였을 때 그게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매출이 $10억 그러면 10억 곱하기 12개월에서 1년에 $120억 벌어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90억 불과했었거든요. 지금 $300억 올라왔습니다. 무려 3배나 폭증을 한 거죠. 그만큼 엔스로픽의 매출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간밤 미터스 AI 얼마 전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고도의 이 업무 능력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에이전트 개발이 가능한 매니지드 에이전트 역시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소프트웨어 기존 사업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 그로 인해서 구조적 어떤 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라는 우려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멜리우스의 기술 리서치 전문 분석가입니다. 벤 레이치가 했던 말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엔스로픽의 이번 업데이트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토큰화되면서 수십조 달러 규모의 노동시장을 대체 보완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1이닝, 그러니까 초입에 불과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플랫폼도 안전하지 않으며 오늘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급락세는 어찌 되면 제대로 된 이해가 충분히 되는 반응일지 모르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벤 레이츠의 의견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유독 찜찜했던 이유는요. 소프트웨어들의 급락은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빅테크주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AI가 아직은 없단 말이죠. 자체 AI 모델의 경쟁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화이트 칼라가 구조조정을 당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수요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리테일 사업이 AI로 인해 자동화가 돼버릴 위협이 있다. 사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건 쇼핑 플랫폼이죠. 우리가 이 플랫폼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인터넷 웹사이트 여기저기를 다 찾아 헤매다니면서 가장 좋은 상품 혹은 가성비 좋은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함인 거잖아요.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분씩
걸려서 헤매는 그 작업을 AI는 단 0.1초 만에 끝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플랫폼이 가지게 되는 이 파워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메타 플랫폼은 어떨까요? 메타의 AI 전략이 엔트로픽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지적들을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간밤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이들의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라는 면에서 이 부분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주들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 상승에 그쳤는데 아마존이 자체 칩을 제3자에게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바로 인텔이었는데요. 이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용 맞춤형 IPU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라팹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이어서 연이은 호재죠. 4.7%의 급등이었습니다. 메모리 관련주들의 시세도 양호했습니다. 샌디스크, 번스타인 측에서 목표가를 $1250까지 찍었고요. 켄터 피츠제럴드 역시도 $10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코멘트들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샌디스크는 9%대의 급등, 마이크론도 덩달아 3.6%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전일 보고서를 발간했죠. 2025년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의 상승으로 체킹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M7 종목 가운데에서 단연 시세가 제일 돋보였던 종목은 아마존이었습니다. 5.6%의 급등, AWS가 오픈 AI와 $1000억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앤디 제시 CEO는 주주 서한을 통해서 매출의 증가세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코어위브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메타의 주가도 2%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3만 불짜리 저가 전기 SUV를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조금 더 높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란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0.69%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중심은 어디에 두면 좋을지 민영 앵커가 이어갑니다. 히트맵을 살펴보니 조금 좋았던 것은 좋고 나빴던 것은 너무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극단적이네요. 지금의 중동 흐름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불편한 뉴스가 지금 섞이고 있죠. 휴전과 냉정 사이에 국내 증시의 변동 또한 같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겠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도장 찍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 서로의 이해상충되는 휴전 혹은 종전의 조건,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변수,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의 시간이 꽤 길 수도 있다라는 각오 등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거래일 코스피 코스닥의 엄청난 급등 이후 어제는 조금 냉정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양지수가 하락으로 끝났죠. 휴전에 환호했다가 주말 협상을 앞둔 냉정한 대기 모드에 들어갔던 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그 불편함을 자극했고요. 이란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군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해협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갑질을 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시점까지 군사 배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국내장의 하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주요 매크로 환경이 다시 조금 불편해졌고요. 특히나 유가가 뛴 점도 눈에 띄었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포인트를 찾아본다면요.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물 쪽의 순매수가 그래도 5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 혹은 매도는 국부펀드의 움직임보다 조금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의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고 이후 국부펀드 등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남겨놨습니다. 확연하게 3월보다는 조금은 나아져 있는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라는 점, 당일의 변동은 현물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희망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전 속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를 중심으로요. 또 이란은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송유관에 타격이 있었다, 이런 소식 등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락의 요소로 꼽아본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락의 요소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지속했죠.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그것이지만 새로운 통로를 제시해서 통행료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수준도 불편해졌고요. 어느 정도 유가가 완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배럴당 $60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 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고요. 거기다가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CPI 물가 데이터도 발표될 예정이죠. 연준이 신경 쓰는 PCE 물가가 예상을 상회했었기 때문에 이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 12단 HBM 양산의 속도를 낸다, 이런 소식 등이 나오면서 그 전거래를 급등했던 반도체도 좀 쉬어가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여러 이슈 등에 어제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사실 그 전 거래일에 너무나 강하게 휴전에 환호했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전과 냉정 사이에서 우리의 변동이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스라엘이 찬물을 확 끼얹은 상황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쉽게 찾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우려 섞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등장했죠. 그러면 어떤 쪽이 버텼을까요? 통신이요. 2월 27일, 2월 28일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2월 27일 이후 통신주가 코스피 대비 확연하게 좀 선전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때 이후로 한 6% 빠져 있다면 통신 섹터의 주가는 그래도 업종 지수로는 한 3%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 방어주로서의 역할,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킹 사건 이슈 이후에 정보 유출 사건 이슈 위에 고초를 겪었다가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시세를 내죠.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1분기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5%나 뛰었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는 굉장히 큰 선전이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뷰티 쪽인데요. 아무래도 봄, 여름 이제 뷰티의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절성, 그리고 글로벌 수출 모멘텀, 여기에 휴전 기대가 휴전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 단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 해외 매출 확대 기대감 여전합니다. 미국의 올리브영, APR, 달바글로벌 자극했고요. 최근 들어 APR과 달바글로벌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도 꽤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어제 APR도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9%. 달바글로벌도 윗꼬리가 달렸으나 그래도 6% 상승이었고요. 제닉 등의 종목도 시세적 측면에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통신과 뷰티, 그리고 일정 부분 변동이 나왔다가 다시금 자주국방 스토리로 내달릴 것으로 예상했던 방위산업주가 어제 안보 불안 이슈 속에 국방력 강화 수요 기대감 좀 더 강했습니다. 특히나 중동 불안 속에서는 가장 앞단에 선 게 지금 LIG 넥스원이잖아요. LIG 넥스원 어제까지 좋은 시세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 개별 뉴스긴 한데 이 퍼스텍이 특정 뉴스성 보도로 인해서 조금 더 강하게 관심을 받았어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의 새 해협 통제안에 대한 부담 속에 에너지도 올랐고요. 해운이나 탈플라스틱도 전쟁 관련한 테마로서 어제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가 있는 섹터들, 2차 전지와 철강인데요.
전쟁 후 3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ESS의 모멘텀이 강조되면서 어제도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단 종목 중에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ESS 관련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사마 알미늄도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중동의 철강 공장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사우디 송유관의 드론 비격 이슈, 부국철강, 하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철강 쪽에 왜 노란불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특정 섹터는 전쟁 이슈에, 특정 섹터는 종전 이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2차 전지와 철강은 약간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전쟁 이슈 속에 시설물 타격이어서 올라가고 종전 이슈 속에 재건 기대감에 올라가고 양쪽의 뉴스에 다 끼임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EV나 ESS가 종전 이슈에도 반응할 수 있고 전쟁 이슈에도 고유가 수혜주로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들은 비교적 새로운 스토리를 안고 소외되어 있다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공통점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지대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2차 전지 다들 아시는 스토리죠.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증가 데이터가 실제로 숫자로 포착이 되고 있고 ESS 2027년까지 풀부킹 뉴스플로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타이트한 배터리 밸류체인의 수급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LG 엔솔, 본격적인 ESS 추락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고 삼성 SDI는 ESS와 전고체, LNF도 그동안은 테슬라 벤더라는 점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탈중국의 키워드, 비중국산 LFP 양극재 수혜 이슈가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황화리튬 저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고체 종목으로 많이들 빼놓는 기업입니다. 롯데에너지머티, ESS와 회로박, 그리고 고체 전해질 이런 종목들 내에서 계속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요 세 종목 위주로 좀 흐름을 보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코스닥의 수급이 개선될 때 코프로 그룹주도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이요. 철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철강, 어제 밸브 이런 쪽이 관심을 받았죠. 화성 밸브 이런 종목도요. 2016년도에 이란은 한국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비롯해 중동 전후 복구 과정에서 철강과 같은 이런 소재단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새로운 재건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거기다 파이프라인용 강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결국 철강과 건설의 재건의 키워드, 소외에서 반등하는 섹터로서 건설주들의 랠리처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일부 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아제강, 현대제철 이런 굵직한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막 금강철강, 부국철강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중소형 철강사들의 상한가 움직임도 시장이 이쪽에 지금 약간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강의 키워드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대형 철강주를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세적 측면으로 뜨거운 중소형 철강사를 중심으로 언제든 송유관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저희 철강 섹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자, 이런 재건의 키워드에서 건설, 철강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건설 섹터 내 탑픽으로 삼성 E&A, GS건설, IS동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의 건설 부분에서 뭔가 수행 이력이 있는 EPC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삼성 E&A와 GS건설 등을 꼽았고요. 그리고 메리츠에서는 삼성 E&A와 DLENC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주들 단기간에 꽤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시장이 약간 변동이 있을 때 빠졌다가 또 빠르게 반등하는 쪽도 이쪽입니다. 어제 대우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의 장중 흐름을 보시면 출발 대비해서 빠르게 좀 회복하는 흐름이 보통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쪽이 그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3%로 상승 마감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중간지대 섹터들을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뉴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시간에 뉴스가 있었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8시 반경의 밤에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핀란드의 9,400억 K9 자주포 추가 수출 뉴스였습니다. 애프터마켓 이후여서 시세를 볼 수가 없었고요.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유증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금감원 측에서 제동을 걸었죠. 정정신고서를 내라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풍산 탄약 사업 매각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하나 측에서도 이 매각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즉각적으로 또 풍산 쪽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각 기대감에 풍산홀딩스 주가가 한동안 뜨거웠었죠. 애프터마켓에서 풍산홀딩스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 뉴스긴 한데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핫했던 특징주 중에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넥스바이오 메디컬이 되겠습니다. 일본 아사히인텍과 넥스피어 F 일본 독점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대비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다보링크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상한가 마감이 됐더라고요. LG U+와 와이파이 공유기 계약이었는데 매출액 대비 한 40%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의 뉴스가 있었다라는 측면, 한화그룹주 관련한 소식들이 꽤 있었다라는 점, 시간 외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자, 뉴욕장 갈팡질팡합니다. 휴전 유지 기대감 그리고 휴전 타결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각종 뉴스에 따라서 시장은 빠르게 원유 선물의 흐름이 갈팡질팡하고 지수도 요동을 치는 그 흐름이 어제 국내부터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한 점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죠. 인텔과 구글의 파트너십, 그리고 아마존과 오픈 AI의 계약 이슈, 번스타인이 샌디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며 샌디스크가 폭등한 점, 이것이 반도체 진영엔 호재성 뉴스들이었고요. 반도체 산업협회, 앞서 체리앵커도 전달해 주셨는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의 새로운 AI 모델 미토스, 이것이 소프트웨어나 보안, 금융, 온라인 여행 쪽 서비스 능력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안주 빠지고 여행 서비스주 빠지고 소프트웨어주가 빠졌습니다. AI 진영 내에서 참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AI 새로운 모델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그런 새로운 신모델들이 저격하는 섹터들은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 내에서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훨씬 더 편해 보이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 샌디스크, 인텔 이런 쪽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에서 국내장엔 나쁠 것 없죠. 그리고 아마존의 주주 서한에서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것 또한 반도체에게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메타의 새로운 AI 모델 뮤즈 스파크, 꼭 자동차 이름 같은데 이 새로운 AI 모델 뮤즈 스파크와 엔트로픽의 AI 미토스, 이렇게 신규 AI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소프트웨어 일부에는 불편하나 또 하드웨어 딴에는 모멘텀이 돼주고 있습니다. 국내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중동 이야기를 보다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레바논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와서 간략하게 우리가 딱 지금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아파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있었죠. 이란이 여기 있는데 이란이 지원하는 쪽이 바로 레바논 남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헤즈볼라가 있고요. 여기 예멘 후티가 있을 것이고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세계에서는 약간 악의 축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죠. 자, 이들과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얘기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여기 레바논 남부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레바논 남부. 레바논은 기독교와 시아파, 수니파 등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기독교에서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 측에서는 대통령 선출이 되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시아파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헤즈볼라였습니다. 레바논 남부, 약간의 국가 내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인프라도 깔고 이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쪽을 좀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가 안에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던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조직이기도 하고 정당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레바논 남부는 바로 이스라엘 북부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불편하죠. 레바논의 무장 세력이 바로 이 국경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슈 속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족처럼 움직여주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역이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이거 공격 멈추지 않으면 우리 휴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가장 지금 뭔가 득세하고 있는 시장에 갑질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점.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게 호르무즈 해협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따라 에너지 물가가 움직일 것이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밤사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쪽을 공격했다가 레바논과 협정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들면서 장 후반에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줄기는 했는데 이 레바논 정부 입장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입장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레바논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가 이란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일은 없다라고 또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좀 원만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건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왜 불편한가에 대해서 전달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변수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시장에서 종횡무진하며 여러 리스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레바논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협상 없을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밝히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가 통과를 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에 막 140척씩 하루에 이동했었는데 이제 고작 6척 정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겠다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사우디 측에서도요. 최근 공격을 너무 받아서 정유시설과 정제품의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송유관이나 어제 에너지단을 자극한 이유가 되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란도 이스라엘도 딱히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변수죠.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헤즈볼라가 남부 쪽에 있으니까 요 겹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북부가 안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격의 의지를 밝혔고요. 공격 확대 가능성을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협상을 할 의지를 내비치긴 했는데 과연 헤즈볼라 측에서 무장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좀 내려오는 요소가 여기서 나왔죠. 지금 네타냐후는 부패 재판이 12일 날 재개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타냐후는 이런 법 재판 같은 것도 뒤로 미루고 싶은 심정일 텐데 적도 필요하고 뚜렷한 성과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꽤나 불편했던 매크로 환경, 그래도 밤 사이에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28로 4.3 아래로 떨어졌고요. 나스닥 선물은 들어오기 직전 기준으로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환율도 1,471원대로 환율 막 1,500원대 넘어가던 거 보다 보니 이제 저 정도면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구나라고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WTI 원유 선물도 97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는 살벌하긴 했는데 매크로 환경은 그래도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에 그 밖의 소식들 연결고리를 찾아보죠. 자,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미국 데이터 센터 거의 절반이 취소되고 지연됐다. 왜? 그 바로 쇼티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변압기, 스위치 기어, 배터리 등의 부족 이유였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변압기 리드 타임이 AI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주문하면 24개월 정도 안에 받았다고 친다면 지금은 리드 타임이 최대 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변압기 쇼티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밸런스 측에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면서 샌디스크가 주가 급등을 보였었죠. 국내 반도체 진영 계속해서 모멘텀이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는 나쁠 건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공장에서 HBM4용 D램 생산을 본격화한다라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데 HBM 관련주,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종목들을 자극할지, 테스 이런 쪽도 좋죠. 그리고 23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블록딜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슈가 다 지나갔다. 상속세 부담을 떨치고 오버행이 해소됐다라는 시각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스판덱스 하면 많이들 효성 TNC 떠올리시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애플, 구글에 M16 OLED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M16 관련해서 재료를 세트로 공급하는 기업들, 삼성 SDI, LG화학, 덕산 네오룩스 등이 들어가 있고요. OLED라는 키워드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이렇게 장비사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여기도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등등 피롭틱스 다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이런 뉴스들도 시장과 약관 개별로 무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편할 때는 한 번씩 관심받을 여지가 있다. 이 정도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시장 분위기 파악 마무리해보죠. 전체적인 시황, 협상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갈팡질팡의 중동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되겠고요. 단기 급락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의 밸류 부담을 떨친 상황입니다. 물론 하루 폭등하고 이런 건 좀 다음날 차익 실현의 여지가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질주하던 시기보다는 좀 수치가 낮아져 있는 지수 레벨 단이고요. 그와 함께 나타난 건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되려 올라가 있죠. 한국장에 대한 밸류 매력 거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어제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그 전에 급락보다는 좀 양호했다라는 측면에서 악재에 대해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PI에 대한 경계감, 원유 선물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AI 쪽은 나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메타, 엔스로픽 AI 모델이 추가됐고 아마존 CEO는 AI 투자 버블이 아니다. 일생 유일한 기회이고 보수적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지출이 너무 과해서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우려를 좀 일축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했고요. 샌디스크의 상승세도 달가웠습니다. 한미반도체 차세대 하이브리드 번더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어제 그 때문이었을까요? 장 마감 직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연속성을 띨지 여부는 봐야겠습니다. 회복의 키워드로 본다면 실적주들, 반도체나
뭐 또 2차 전지 내에서 요즘 실적 기대감 LNF 쪽에 가 있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전쟁의 키워드에서는 방산과 에너지 관련이 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의 키워드로는 지금 건설, 철강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약간 한 발 떨어진 쪽이 앞서 이전 OLED, 뭐 폴더블 이런 키워드 그리고 화장품 수출의 키워드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해서 어느 쪽에 시장이 관심을 둘지 눈여겨보시고요. 이번 주 일정 오늘 중요하죠. 뭐 금리 동결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대만의 TSMC 3월 매출, 그리고 중국에서 물가 데이터 나오고요. 미국의 3월 CPI 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등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쯤 우리는 느끼죠. 항상 빠르게 내놓으니까요.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미국과 이란의 첫 협상이 이제 내일 대면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죠. 자, 여러 내용, 시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